예, 좀 아쉽긴 하지만 코스피가 상승세이고요. 오후장에 좀 분위기를 다시 돌려가면서 상승폭을 확대할 수 있을지 궁금해지는 시간인데요. 11시 19분 넘어갑니다. 오후장 터닝포인트 체크하면서 투자 전략 관심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 함께합니다. 헤르메스 스탁 하창한 본부장님 모셨고요. 주식명가 MTNW 허반석 어드바이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또 환상케미 두 분이 오셨군요. 네. 자, 시장에 대한 고민들 하나씩 풀어가도록 할게요. 오후장 터닝포인트 첫 번째 내용 보겠습니다. 네. 제롬 파월 의장의 연내 금리 인하 발언 시사 불확실성이 해소됐느냐. 어제 하원 발언이 있었고요. 오늘 상원이 있는데 어제 오늘 다른 말 하진 않을 거거든요. 사실은 원론적인 얘기였어요. 그죠? 아직 확인할 게 있다. 근데 금리 내릴 거다. 시간 되면 이 얘기를 했는데 시장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한 것 같습니다. 하창한 본부장님. 그래서 불확실성 해소 주가는 더 오를까요? 네, 일단은 결과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에서 약간 좀 불안했었던 이유가 PCE는 예상치에 부합을 했지만 CPI나 PPI가 예상치보다 상회하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낮은 퍼센테이지이긴 했었죠. 한 10에서 15% 정도이지만 금리 인상 얘기가 다시 스물스물 좀 나오긴 맞아요.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정말로 금리 인상이 되는 건가? 약간 물가 지표에 대한 불안감이 일부 있기는 했었거든요. 왜냐면 패드워치에서도 계속적으로 6월 달이라든지 7월 달 금리 인하에 대한 퍼센테이지가 쭉쭉 떨어지다 보니까 좀 약간의 불안감이 있긴 했는데 어쨌든 파월의 발언에서 우리가 좀 집중을 해봐야 되는 것은 어쨌든 연내에는 인하를 할 것이다라는 그런 발언을 해주면서 상당히 그 부분을 아예 이제 완벽하게 좀 치울 수 있게끔 됐다라는 부분에서는 파월이 몇 차례 얘기했다 이렇게까지는 얘기 안 했죠? 네, 그렇게는 얘기 안 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연내에 어쨌든 간에 좀 가시성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상당히 좀 기대감이 형성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때까지는 물가 지표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도 되게 두루뭉술하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리틀빗이라는 걸 좀 포함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연준의 이런 파월 의장의 발언들을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어떤 문구가 어떻게 바뀌었는가를 좀 집중해서 보는데 나름대로 좀 구체적인 그런 발언이 나온 것이 아닌가라고 시장은 일단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지금보다 이런 CPI, PPI 이런 쪽에서의 좀 더 긍정적인 포인트가 나오게 된다면 충분히 빠르게 좀 가시화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좀 긍정적인 얘기들이 일부 나왔기 때문에 그런 이제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기술주들의 상승을 좀 끌어낼 수 있는 좋은 분위기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간밤에 미국 증시에서도 관련된 흐름들로 진행될 때까지만 해도 지수의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근데 이제 뉴욕 벤코프 관련된 이슈가 터지면서 좀 지수가 좀 일부 눌리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그 벤코프에 대한 관련된 이슈가 나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시장에서는 조금 랠리를 달려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일부 불확실성을 해소됐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허반석 위원께는 같은 듯 조금 다른 질문. 네, 불확실성에서 사실 전날은 미국 증시가 빅테크들이 흔들리면서 사실 주가가 흔들렸었잖아요. 이제 이 금리 얘기도 있지만, 근데 어제는 꽤 또 반도체들이 돌려놓았습니다. 그렇게 보면 빅테크나 반도체주는 우리도 그렇지만 미국 시장은 여전히 살아있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살아있지만 우리는 이제 시장에서 참여하는 이유는 시장 지수를 맞추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수익을 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종목 선택에 있어서의 집중도가 더욱더 요구되는 시장 분위기는 이어지고 있더라라는 안내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파월은 매파, 비둘기 모두 다 조금 아우르는 발언,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발언을 어제 하원에서 했습니다. 오늘 밤에도 상원에서의 발언이 예의주시될 상황입니다. 그리고 금요일은 고용보고서 발표가 있을 예정이고요. 오늘 우리 시장은 위클리 옵션 만기일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목요일 한국의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 금요일 미국의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제가 왜 지속적으로 종목 선택에 있어서 주목, 집중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느냐면 22일 거래일, 최근 22일 거래일 중 15거래일 동안 우리나라 증시는 하락 종목 수가 더 많은 시장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풍선에 대한 비유를 좀 드렸습니다. 한쪽 풍선이 가득 눌려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한쪽을 누르게 된다면 또 다른 쪽에 올라오는 종목 장세, 순환매가 이어지고 있더라. 그렇기 때문에 엇박자를 타게 되면 괜히 여기에 올라탔다가 레고캠바이오 좋더라 하고서 올라탔는데 오늘 또 하락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매매에 있어서는 좋다라는 것을 따라가기보다는 다음 차례를 준비하는 자세가 워낙 중요해진 시점입니다. 순환매가 빠르기 때문에 예탁금이 한정되어 있더라. 풍선의 바람을 더
불어넣을 수 없는 상황에서 이쪽이 올라가면 다른 쪽이 올라가고 다른 쪽이 올라가게 된다면 또 이쪽이 내려오는 흐름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고점 영역에서의 차익 매물 출에 조심하시고 다음 차례를 준비하는 자세가 조금 더 안전한 계좌 관리에 있어서 주목되는 시점이다라는 포인트 꼭 짚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시황도 시황이지만 결국은 섹터 종목 대응이 중요하다는 말씀으로 정리를 해주셨고요. 두 번째 터닝 포인트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요. 엔비디아도 CXL에 관심? 진짜? 브로드컴 실적 통신 반도체. 이 얘기는 뭐냐면요. 지금 뭐 우리가 뭐 CES도 그렇고 뭐 이런 거 많이 주목하는데 엔비디아가 주관하는 소위 AI 컨퍼런스, 인공지능 컨퍼런스가 열린다니 18일부터 네. 21일 미국의 세너제이가 어디예요? 못 가봤는데 여기 이제 이 컨퍼런스가 앞으로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CXL이 주목받고 오늘 뭐 오킨스전자 이런 거 오르는 건데요. 이 부분은 하정환 본부장님 좀 정리 좀. 아니 삼성전자는 CXL에 관심 있고 이번 행사에서 뭘 발표하는데 네네네. 엔비디아가 직접 뭐 그걸 엔비디아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엔비디아 행사에서 삼성이 한다는 거예요? 엔비디아가 어쨌든 행사를 하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서 좀 주목도가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런 AI에 대한 탑재되는 물량들이 많아지면서 결국엔 속도가 중요시하게 되고 에너지 효율을 위해서라도 CXL이라는 기술 탑재를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은 기존에는 이제 전력이 좀 나눠져 있다 보니까 한쪽에서 다 소용이 되면은 그거를 이제 다른 쪽에서 전력을 갖고 오기 위해서는 일종의 프로세스가 좀 필요한데 CXL로 구성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을 좀 자유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속도 부분이 굉장히 빨라질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온디바이스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활용을 하면서 전력에 대한 소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후발로 따라오는 게 CXL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시장에서 주목도가 일단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삼성전자가 이전에도 이제 네오셈이 아마 그때 처음부터 좀 부각이 됐었죠. 그 이제 이슈가 발생한 지도 벌써 몇 개월이 좀 지나가고 있는데 어쨌든 삼성에서 CXL 기술을 조금 계속적으로 집중하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후발적으로 그 이제 네오셈부터 시작해서 뭐 지금 TLB라든지 엑시콘 이런 종목군들까지 계속 좀 붙어주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그러한 흐름들이 마련이 됐고 그게 18일에 좀 발표가 될 거기 때문에 좀 순환매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저는 이미 좀 일부 시세가 분출이 된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HBM을 필두로 지금 온디바이스 AI, 온센서 AI 뭐 이런 이제 CXL 등등 이제 굉장히 다양한 부분으로 수급의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 흐름에서의 좀 집중도가 나오는지를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건 결국엔 엔비디아가 꺾이지 않아야 되는 거거든요. 물론 전거래일에도 뭐 엔비디아가 소폭 상승했을 때 CXL 테마로 좀 돌기는 했지만 사실 이거는 좀 저는 좀 후발 부분을 밸류적인 부분이나 이슈를 좀 당겨온다라고 일단은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일단 이슈적인 부분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맞고 오히려 그 기간 안에 그 이제 18일에 새로운 뉴스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좀 선제적으로 일부 물량들은 조금 수익을 확정 지으시면서 대응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어쨌든 뭐 제가 잘못 알 수도 있고 이 행사가 열려봐야지 알겠지만 엔비디아가 주최하는 행사에서 CXL이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된다. 네. 삼성전자가 그 중심에 있고 국내 관련된 기업들이 엮여 있는 거지 엔비디아가 뭐 CXL을 대대적으로 발표할 건지는 좀 아직 퀘스천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악유가 있고요. 젠스랑이 저희 방송 보면 우리 그런 거 없는데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행사인 거고요. 오늘 또 얘기하면서 이거 통신반도체 얘기도 했습니다. 위원님, 우리가 반도체 얘기 뭐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 안에 HBM 얘기도 많이 했는데 오늘은 요 CXL이나 혹은 뭐 통신반도체 이런 쪽을 주목해야 되는 이유, 그 다음에 접근 전략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통신반도체가 중요한 것은 이제 마지막 이제 오픈 엣지 관련해가지고 통신을 활용한 데이터 처리 용량과 데이터 처리 속도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도래하고 있더라. 자율주행에도 통신 인프라가 필수적이고요. 로봇을 운용하고 가동하는데도 필수적입니다. UAM, 도심 항공 모빌리티 관련해서도 필수적입니다. 여러 가지 지금 산업의 방향성을 보았을 때 통신 인프라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는 시장임에는 틀림없다. 그럼 산업의 방향성
확인됐고요. 그럼 시장의 성장성도 여기에서 우리가 찾아가야 될 텐데 통신 반도체 관련해서 그리고 통신 인프라 관련해서 중요도 우리가 다음 차례를 준비하는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더라. 간단한 예로서 자람 테크놀로지에 대한 강조점들 지난 공개 방송에서도 안내를 드린 바 있는데 자람 테크놀로지를 우리 오늘 최근에 시세가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자람 테크놀로지가 ARM이 갖고 있는 코어텍스라고 하고 있는 이 특허에 대한 기술료를 모든 반도체와 통신 반도체 회사들이 지불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 코어텍스를 활용하지 않은 설계 기술을 자람 테크놀로지가 개발을 했고 앞으로 노키아 등에 대한 공급 이야기들이 가속화될 경우 자람 테크놀로지에 대한 이 설계 기술이 향후 각광을 받을 수 있겠더라.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으니까요. 향후 다음 차례를 준비하자라는 이야기 지속적으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조금 더 올랐을 때 사기보다는 이런 종목들 관심 종목에 넣어놨다가 눌림목에 매수하는 전략이 우리 투자자의 자세가 필요하겠다라는 이야기 또 드립니다. 반도체 얘기했습니다. 엔비디아가 주최하는 인공지능 컨퍼런스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5장 터닝포인트 세 번째 내용 부지런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요. 네. 바이오가 또 주목받고 있죠. 예, 뭐 바이오는 항상 학회 일정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요. 지금 뭐 분위기 자체도 학회가 아니더라도 사실 바이오가 좀 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데 그건 좋다만 네, 뭘 사야 돼, 어떻게 해야 돼라는 고민이 있잖아요. 허반석 의원님 얘기해 주세요. 네, 지난 시간에 3월에 우리가 공략하고 싶은 종목 어디를 보아야 하는가 문의를 주셨을 때에 레고캠 바이오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국 암 연구학회에서 파이프라인 5개 이상에 대한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라고 안내를 드렸고 그리고 초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러자 주가가 여기에 반응하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3월과 4월은 전통적으로 제약 바이오 헬스케어에 대한 집중도, 주목도 높여야 될 때다라고 섹터에 대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다시금 우리가 공략을 할 때 차트상 저위험 구간을 기억해 주시고 암 연구학회에서 어떤 논문과 어떤 전임상 데이터들이 발표가 되는가 이 전임상 데이터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트렌드는 어디에 있느냐 ADC라는 트렌드가 확인이 되고 있더라라는 것까지 살펴보신다면 앞으로 이제 오늘은 AB온 그리고 ABL 바이오 모든 종목들이 한 차례 순환매가 돌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우리가 다음 차례를 준비한다라고 한다면 레고캠 바이오 이후에 루닛이나 신테카 바이오 이런 종목들 아직 오르지 않은 종목들에 대한 관심도 높여보시면 좋겠고요. 제약 바이오뿐만 아니라 헬스케어 쪽으로도 우리가 조금만 눈을 돌려본다면 화요일 말씀드렸던 바이오니아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바디텍메드 전반적으로 제약 바이오 헬스케어 테마 쪽으로의 순환매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관심도 집중 높여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4월 5일부터 10일까지가 AACR이고요. 그 이후에 본다면 미국의 임상종양학회가 5월 달에 또 개최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모멘텀이 굳이 기술적 지지 라인을 크게 하회하지 않는다면 여기에 대한 모멘텀은 3월 충분히 이어갈 가능성 높기 때문에 안전한 가격에 매수하신 분들은 조금 더 추세적 수익률 극대화에 대한 도전 이어가실 수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허반석 어드바이저의 제약 바이오 투자 전략이었습니다. 다음 또 터닝포인트로 바로 넘어갑니다. 다음은 EU, 중국, 일본 국방 예산 증가에 떠오르는 방산주. 또 트럼프가 뜨면 방산주가 뜬다. 그렇죠. 바이오와 마찬가지로 방산주도 네, 뭐 이견 없이 흐름은 좋은데 네. 어떻게 하지? 많이 올랐지 않아? 뭘 사야지? 이게 고민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네, 일단은 뭐 방산주 여전히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지난주에도 제가 방산주를 추천을 한 네.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산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국면으로 보셔야 되는 게 물론 주가는 많이 올라온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앞으로 터져나올 부분들을 본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좀 기대감을 가질 수 있고요. 요번에 수은법이 이제 개정 통과되면서 결국 15조에서 25조까지 올라온 상황인데 지금 아직 계류 중인 게 2개나 더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것들이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방산 관련된 법안들이 그렇죠. 방산이나 우주항공. 네, 애초에 3개가 계류 중이었는데 그중에 하나가 뚜껑이 열린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점진적으로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제 방산 국가들이 1위가 미국이고 2위가 뭐 중국 이런 식으로 내려가잖아요. 근데 그들은 이런 수출입은행 한도가 없거나 아니면 한도가 있다라고 했을 때는
뭐 50년이라든지 굉장히 긴 기간 동안 뭐 연이율 1% 정도로 해서 굉장히 싼 값으로 많이 수주가 나올 수 있게끔 좀 구조화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구조상으로 수출입은행의 이런 자기자본 법정 한도 내에서 40%가 시행령으로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한도 자체가 높아지는 거는 앞으로 이제 수주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거고, 방산을 비롯한 대부분의 그런 산업군들이 큰 부분에서는 그렇게 수출입은행을 통해서 진행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긍정적이고, 지금 요번에 중국과 일본의 방산 예산을 보시더라도 역대 최대치들이 다 갱신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300억 위안을 좀 넘어서는 굉장히 좀 큰 금액이 진행이 되고 있고, 일본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만 리스크 관련된 부분에서 방위 산업 예산들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러한 흐름들이 유럽 지역에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역 계속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중동에서도 중동발 리스크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동안의 이런 국방 예산은 전방위적으로 좀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우리나라 방산에서 지금 특별한 키워드 같은 경우는 폴란드나 이런 기타 수주들은 기속적으로 유지가 되면서 그 나머지 지역에서의 수출 지역이 어떻게 다변화가 될 것인지가 핵심이거든요. 근데 LIG 넥스원이 이미 사우디 쪽에서 받은 상황이고, 이런 레퍼런스가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관련된 수요가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전방위적으로 이제 이 많은 나라들이 국방 예산을 하면은 그 생산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만큼 생산을 빨리 하고 가격적인 메리트가 높은 나라가 과연 있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여전히 매력적으로 방산업체 보실 필요가 있고, 또 6월 달에 우주항공청 개청 관련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모멘텀들 가져가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오후장 터닝포인트 시장 전략 하나와 그다음에 섹터 3개 봤는데, 공통점으로 여겨지는 것은 시장에 대한 걱정보다는 전략과 종목에 대한 고민을 더 많이 해야 될 때이다 라고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힘을 좀 실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5번째 터닝포인트는 공략해 볼 만한 종목 기업으로 보는데요. 두 분이 말씀해 주셨던 기업들이 굉장히 좋은 상승률을 지금 기록하면서 퍼포먼스를 내고 있습니다. 하창한 본부장님은 2월 22일 날 LIG 넥스원, 29일 날 폴라리스 오피스 28%, 9.5%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데, 잠깐 리뷰해 주시고 오늘 관심주까지 추가해 주십시오. 네, 폴라리스 오피스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요. 네. 그러니까 폴라리스 AI였으면 좀 더 좋았을 텐데, 네. 좀 아쉽기는 하지만 어쨌든 폴라리스 AI 쪽에서 긍정적인 좀 이슈가 있다 보니까 뭐 추가적인 상승력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좀 급등락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급등이 나왔을 때는 조금은 수익 실현을 해주시는 방향으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LIG 넥스원이 제가 2차로 봤었던 목표가가 18만 원이었는데 말씀드리긴 했었는데, 이제 오늘 17만 9,500원까지 딱 한 호가 남기고 좀 눌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어느 정도 시세가 좀 분출이 되긴 했는데, 이게 2차적으로 붙을 수주가 상당히 좀 있는 상황이거든. 사우디 쪽에서 6조 이상의 수주가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러한 부분으로 추가적인 모멘텀이 나온다면은 충분히 우상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만 오늘 같은 경우는 5일선과 이격이 상당히 벌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 조정 이후에 만약에 신규 진입 원하신다면 다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좀 준비한 종목은 LS 일렉트릭이라는 종목입니다. 사실 최근에 이제 변압기 쪽이 굉장히 좀 핫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AI 반도체가 늘어나면서 이제 일론 머스크도 이런 변압기에 대한 수요 얘기를 했죠. 근데 그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이제 노후 변압기들에 대한 교체들, 그리고 재생에너지에 대한 앞으로 많은 얘기들, 그리고 이제 오늘 2차 전지가 굉장히 핫한데, 결국엔 전기차가 되면서도 충전 인프라가 확대가 되면서 이런 변압기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전에는 HD 현대일렉트릭을 계속 말씀을 드리긴 했었는데, 지금 HD 현대일렉트릭이 조금 쉬어가면서 뭐 재룡전기라든지 효성중공업, 그리고 LS 일렉트릭 쪽은 좀 순환매가 돌고 있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LS 일렉트릭이 가장 못 올랐기 때문에 키높이를 맞춘다라고 한다면 단기적인 상방은 좀 크게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이 종목이 못 간 이유는 LS그룹이 2차 전지 이벤트가 있을 때 변압기 외에 좀 물량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소화하는 과정들이 일부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3천억 이상의 수주를 꾸준히 받고 있다는 점과 미국에 이제 좀 변하는 그런 부분으로 수주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본다라면 충분히 좀 긍정적으로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1차로 9만 원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손절라인 66,500원, 그리고 매수는 75,000원에서 78,500원 사이로 분할 매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하창한 본부장의 관심주 LS 일렉트릭이었고요. 네. 허반석 의원께서는 레고캠 바이오를 말씀하셨는데 이게 2월 29일이니까 전주였는데 타이밍이 아주 기가 막힌 시점.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급등세가 나오면서 상승률이 무려 40%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예, 레고캠 바이오도 살짝 리뷰해 주시고 오늘 관심 종목 말씀해 주십시오. 네, 3월, 4월은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좀 폭넓게 관심 가져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아직 오르지 않은 종목들 조금 더 살펴보시고요. 레고캠 바이오 지난주에 같이 방송 보고 매수하신 분들께서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 71,000원에 거래량 동반한 이탈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곳에서는 홀딩이 가능하더라. 오히려 눌림목에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더 수익률 극대화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20년도 목표가를 일단 20년도 고점대를 거래량을 실어서 돌파하는 흐름들이 어제 나왔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전한 가격에 매수하신 분들은 71,000원 지지라인만 잘 지켜준다라고 한다면 나머지 추가적인 포스터 발표에 따라서 시세 분출 기대감 남아있더라라고 레고캠 바이오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아직 많이 오르지 않은 종목군들 중에 우리가 모아갈 만한 종목 준비했습니다. 루닛입니다. 루닛 같은 경우에도 AACR에서 AI 바이오마커 해가지고요. 루닛에서 활용하고 있는 암 진단 관련한 부분들 추가적인 포스터 발표, 논문 발표가 있습니다. 연구 결과 7건가량이 이제 발표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고 차트상 저위험 구간이기 때문에 또 매집하기 좋은 구간입니다. 그리고 사상 최대 매출을 지난해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엑스레이 관련된 기업에 대한 인수 데이터들까지도 추가 확장 가능성, 모멘텀 있더라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루닛 다음 종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매수가는 64,000원 아래에서 매집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목표가는 8만 원 말씀을 드리고요. 차트상 저위험 구간 궁금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레고캠 바이오도 차트상 저위험 구간 되돌림 자리에서 파이낸텍 인성정보 다 차트상 저위험 구간 추세선 활용해서 매집 안내드렸으니까요. 오늘 방송 직후에 공개 방송 이어집니다. AACR 아직 남은 종목은 어디 있는가? 레고캠 바이오 이후 어떤 종목들 추가적으로 관심 가져볼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들 방송 직후 공개 방송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가 말하면 움직인다죠. 허반석 의원님은 항상 옳은 게 아니라 그죠. 오를 기업들을 골라주시니까 그 인내 시간만 참으면 주가가 이제 반응을 하는 겁니다. 오장 터닝포인트 두 분 함께 했습니다. 헤르메스 스탁 하창원 본부장, 주식명가 MTNW 허반석 어드바이저 두 분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